자, 혼합물의 분리 원투로 나와있지. 앞에 나와있는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혼합물을 분리할 텐데, 혼합물은, 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얘를 분리하는 거야. 분해하는 건 화학결합이야. 화합물이야. 그러니까 혼합물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니까 얘네를 분리해내는 거고, 화합물은 화학결합된 거기 때문에 걔를 쪼개는 거야. 그건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혼합물의 분리는 여기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들, 끓는 점, 녹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 있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리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혼합물의 성질이 무엇이고 얘네들이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실험 장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기는 실험 장치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험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부터 이제 보시면 거기 지금 증류라고 나와있지. 보이십니까? 이렇게 증류라고 나와있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하나하나 좀 크게 하면서 갈게요. 어차피 뭐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증류가 먼저 나왔지. 증류. 내 분필 어디 갔니? 아니, 있구나. 자, 증류. 여기 보시면 액체 상태라 그랬다. 기본이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했을 때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순수한 액체 뭐냐면 액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야. 오케이? 나머지 못합니다.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끓여서 냉각시켜서 순수한 액체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얘는 뭘 이용한다?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것이다. 요거 하나 정리. 그 다음 증류 장치가 여기 기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기억해둬야 되는데, 일단 액체 상태 혼합물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끼를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먼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끓는 점이 그 낮은 애들과 높은 애의 중간 정도를 해주면 여기서 기체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걔가 나와서 찬물에 넣으면 얘가 냉각돼서 찬물 속에 시험관에 보인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로 보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됐기 때문에 기화야. 그리고 여기로 떨어졌을 때 여기는 기체가 액체가 됐기 때문에 액화야. 앞에서도 배웠지만 상태 변화를 하더라도 물질의 특성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튕겨져 나온다 라고 보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끓는 점 차이가 확실히 나는 애를 갖다가 분리를 하는 건데 딱 한 가지 물질만 분리할 수 있다고. 한 가지 물질만. 됐어요? 딱 한 가지 물질만. 알겠죠? 만약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일지라도 한 가지 물질만 분리해낼 수 있어요. 됐죠? 이게 증류. 됐죠? 자, 그럼 이러한 예들을 몇 개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지금 소주꼬리가 나왔는데 잘 나오는 문제죠. 요 예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림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탁주에서 소주 얻기. 즉 여기를 가열을 시켜요. 발효야. 뭐 올라가. 그럼 물이 여기 뭉치겠지? 그럼 여기서 똑똑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순수한 액체만 딱 떨어진다. 됐죠? 그래서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끌어올라와서 여기에 찬물로 냉각을 시켰을 때 맑은 거부터 먼저 나온다. 그 나머지는 발효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막걸리지. 이 막걸리를 증류 과정을 거치면 에탄올이 끓는 점이 한 78도, 그러니까 낮기 때문에 걔가 먼저 끓어져 나와.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얘네들이 순수한 맑은 소주가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자, 바닷물은 당연히 소금이 들어있고 물이 있지. 그럼 이거 증발을 시키게 되면 이 물만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를 냉각해서 순수한 물을 얻어서 식수로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과 에탄올의 분리라고 되어 있지. 이거 100%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얘는 무조건 나와. 얘는 무조건 나오는 애야. 자, 봐봐. 여기 그림을 좀 보면 저 그림 잘 봐야 돼. 이거 그래프 해석 잘해야 됩니다. 자, 물과 에탄올을 얘네들이 이렇게 끌어 넘쳤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실험장치, 이거 혹시 실험장치 밑에 있냐? 없냐? 없네. 자, 이 실험장치 잠깐만 볼까요? 이 실험장치는 그냥 혼합물이 섞였단 말이지. 근데 물과 에탄올은 또 메탄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실험장치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뭐라고? 끓임 쪽. 이 끓임 쪽이 뭐야? 그지? 얘는 갑자기 끌어 넘치는 것을 막는 거지.
넘치는 것을 방지한단 말이야. 이게 얘의 역할이야.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지.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물 받아놓고 여기에다가 액체 받아놓는 경우 있지. 물 중탕. 중탕하는 경우. 그럼 이 물을 중탕하는 경우의 이유는 뭐야? 얘는 갑자기 끌어넘기는 걸 막는 거고. 물을 중탕하는 이유는? 그치? 불에. 인화성 물질이 할 때 쓰는 거지. 인화성 물질이 불에 불이 안 붙기 위해서? 불이 안 붙기 위해. 즉 화재 예방인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에탄올 그 실험 문제는 물중탕 안 해도 돼요. 근데 메탄올은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물중탕 실험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요 상태에서 얘네들이 실험을 했을 때 잘 들어. 온도계 위치를 보란 말이야. 온도계 위치를 보면 여기 꼬투머리에 있어. 그지? 여기가 가지 달린 시험관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 달린 부분에 이 온도계를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럼 온도계를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 정확한 끓는 점을 측정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정확한 끓는 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왜 여기쯤 돼야지 정확히 끓는 점을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에탄올과 물을 분리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액체 혼합물일 때 얘네들을 분리했을 때 앞에서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얘네들 분리했을 때 혼합물 분리했을 때 액체 혼합물은 수평한 구간이 액체의 수만큼 나타난다. 기억나지? 기억나야 돼. 자 다시 액체 혼합물이야. 이거 지금 보면 그지? 얘 액체야.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액체 혼합물은 넣는 개수만큼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하여튼 대충 그런 거지. 어찌됐든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수평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에탄올의 끓는 점이 약 78도고 물의 끓는 점이 100도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를 끓였을 때 여기가 살짝 올라가기는 해. 그래도 여기서부터 에탄올이 끓어져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이런 거지. A 구간은 온도가 높아져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B에서부터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거의 유지되지. 그러면서 여기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겠지.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C가 문제인데, 원래 여기서는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면서 미처 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도 나오기 시작. 됐지? 그리고 이 D 구간에서 물이 끓는 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이 끓어져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실험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 액체 혼합물일 경우 수평한 구간이 섞는 숫자만큼 나온다. 됐죠? 어찌됐든지 간에 혼합물이기 때문에 가열을 해준 게 전부 다 물 또는 에탄올이 다 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살짝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이걸 일정하게 본다.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된 게 다 뭐다? 증류. 됐어요? 순수한 액체 하나만 얻는 방법. 됐지? 자, 그럼 순수하지 않은 여러 가지 거를 얻고 싶다 이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게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보면 누구야? 원유. 원유의 분류. 보여요? 원유의 분류. 이제 요 놈이 원래는 분별 증류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뒤에 시험 문제 나오면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자, 일단 원유의 분류는 온도를 가열해서 증류탑에다가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리되는 거. 이걸 분별 증류라고 하거든. 그치?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끓는 점 온도가 위에는 낮고 밑에는 높다야. 잘 기억해야 돼. 끓는 점이 높다가 위에야. 낮다가 위에야. 높다가 밑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원유를 넣으면 증류탑에 석유가스, 여기 지금 나프타, 그 다음에 여기 휘발유를 우리가 가솔린이라고 하거든.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됐어요? 그래서 썩나가 등경중 아찌. 됐지? 썩나가 등경중 아찌. 근데 여기를 나프타하고 가솔린하고 같이 보는 책들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순서대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앞에 거는 순수한 물질 하나만 끄집어내는 방법이었어. 근데 여기는
여 들어가 있는 족족 다 분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이걸 분별 증류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예가 원유야. 원유의 증류탑에서 얘네를 가열을 시키면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겠지, 그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액화되면서 점점점 분리돼서 나오는 거야.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끓는 점과 증류첩의 온도는 위로 갈수록 낮고 아래로 갈수록 높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분리할 수 있고, 끓는 점이 비슷한 애들끼리도 분리가 가능하다야. 됐냐 무슨 말인지?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얘는. 됐어? 할 수 있지?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밀도차. 밀도가 뭐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단위 부피당 질량이요.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가 밀도가 크다. 이 말은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아이씨. 앉는다. 무겁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가라앉는다, 무겁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얘네들의 밀도가 어떻게 분리되고 어떤 실험이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뭐야? 고체 혼합물의 분리야. 얘네들은 두 고체 물질이 막 섞여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A하고 B가 고체 물질이란 말이야. 여기다 중간 정도, 즉 두 물질을 모두 녹지 않아야 돼. 녹이면 안 된다, 하나라도. 그리고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넣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겠지.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분류가 되는 거지. 됐어요? 어렵지 않죠? 두 가지 조건. 고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두 고체를 녹이지 않은 액체와 두 물질의 밀도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넣으면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가라앉는다. 그래서 밀도가 액체보다 큰 놈과 작은 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놈을 분리할 수 있다. 됐지?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조건 잘 봐야 된다. 조건 잘 봐야 돼. 그래서 그건 아끼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액체 혼합물의 분리예요. 이번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해 볼 건데, 액체 혼합물의 특징.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 분별 깔때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이름이 분별 깔때기. 실험장치 이름도 잘 기억해 놔야 된다. 알겠죠? 분별 깔때기는 일단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두 액체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한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넣었을 때 밀도가 위에 있는 건 밀도가 작은 놈, 아래에 있는 건 밀도가 큰 놈.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뚜껑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여기 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끝에다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압력이 안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온다고. 그래 놓고 여기 꼭지를 살짝 열면 쪽쪽쪽 떨어지기 시작해요. 뚜껑 막고 여기 열어봤자 안 내려와. 뚜껑을 열고 압력을 눌러줘야 여기 살짝 하면 똑똑똑 떨어지는데 반드시 이 비커 옆에다 붙여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잘. 알겠습니까? 흐르는 거야, 그냥 흐르는 거. 살짝씩.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건 밀도가 작은 거, 아래에 있는 건 밀도가 큰 거.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밀도가 섞이지 않는 액체여야 된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밀도를 비교했을 때 아래 게 크고 밑에 게 작은 거. 자, 분별 깔때기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스포이트라 그러냐? 스포이드라 그러냐? 하여튼 스포이트? 뭐 스포이트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별해낼 수도 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아니면 뭐도 있어? 피펫. 자, 피펫은 스포이드는 위에 그 고무 달린 거 있지? 동글동글한 거. 근데 피펫은 위에 없는 거야. 손가락으로 막았다 열었다. 그러니까 그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막아 딱 이렇게 떨어지잖아, 물이. 그거야. 막으면 안 떨어지고 열면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리해낼 수 있는데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나누면 액체의 양이 많을수록 분별 깔때기. 그 다음 많으면 스포이드. 아주 적으면 피펫. 됐지? 요거를 이용해서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어떤 실험 장치로 어떤 조건을 가진 애들을 써야 될지를 잘 봐야 돼, 이거는.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기 봐봐. 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수 있는 액체. 두 개가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물과 기름밖에 안 된다. 됐니? 물과 사이화탄소 안 섞여. 조심. 사이화탄소가 밀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야. 어쩔 수 없다. 물과 에탄올 아니야! 에테르야! 에탄올은 물에 녹습니다. 에탄올 안 되고. 에테르와 물을 보면 물이 더 무겁습니다. 되죠? 그 다음, 간장과 기름. 고기 먹을 때 간장 기름이 안 섞이지, 둥둥 뜨지. 누가 뜹니까? 기름이 뜨지. 그러니까 간장이 더 무겁다? 이 얘기. 됐습니까?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 차이가 있는 애. 그걸 가지고 분별 깔때기로 얘네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거야. 대체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의 분리. 이것도 딱 나와있지. 어떻게 정리했는지. 봐봐. 똑같다니까? 이거 어려운 게 없어요. 분별 깔때기를 놓고 옆에 넣어서 층을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가 어려워, 이게.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A, B 두 개지. 그래서 아래층을 보니까 아래층에는 물이고 위층에는 식용유요. 왜요? 물이 훨씬 더 밀도가 크니까. 그리고 얘는 섞이지 않으면서 밀도가 다른 두 액체 혼합물만 분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 정도의 밀도를 넣으면 그 중간층으로 들어갈 거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밀도 차이 혼합물의 얘. 이것도 겁내 잘 나오는 거야. 얘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하지만. 자, 사금이 뭐냐? 모래 속에 숨어 있는 그 얇은 금 새끼들을 얘기하는 거지. 모래 같은 금. 됐지? 그러니까 요거를 했을 때 흙을 퍼서 물에다 씻혀내지, 이렇게. 그럼 그게 뭐야? 사금은 무겁고 모래는 가벼우니까 물에 씻겨져 나가고 금만 남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좋은 벽시 고르기. 당연히 좋은 벽시가 무겁겠지요? 그러니까 쭉정이, 즉 빈 껍질만 있는 거야. 여기는 쌀이 꽉 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새끼를 해야지만 얘를 구분할 수가 있겠지. 둘 다 녹이면 안 되겠고. 됐지? 그 다음, 스티로폼과 모래 분리. 당연한 얘기예요. 물에 넣으면 당연히 스티로폼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신선한 달걀 고르기. 야, 이것도 바보가 아닌 이상. 무거우면 신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단하게 찰던 뜻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밀도가 소금보다 신선한 달걀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진 소금물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 놓고 얘네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혈액 속에 원심 분리하는 거 있죠? 원심 분류에서 혈장과 혈구가 뭐예요? 적혈구, 백혈구죠? 걔네가 훨씬 무겁지, 고체니까. 얘는 고체 성분이고 얘는 액체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고체 성분이 무거우니까 당이 밑으로 깔아앉겠지. 됐지? 원심 분리기도 밀도 차이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름하고 바닷물 봤을 때 바닷물이 밀도가 더 크고 기름이 가벼우니까 위로 뜨지. 그러니까 여기 오일 패스나 흡착포 같은 걸로 얘네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들이 정리가 되면 돼. 됐어? 지금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와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그 다음에 각각의 얘들, 실험적 특성들, 실험 기구들이 나왔어.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것만 비교 분리해서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혼합물 분리 2는 용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계산이 좀 들어가지만 여긴 계산이 없어. 그냥 물질의 특성을 구분하고 어떠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냐,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냐. 그럼 끓는 점 차이 중에서 어떤 걸 이용한 거냐? 증류냐, 분벌 증류냐. 그럼 밀도 차이에서도 고체 혼합물의 밀도냐, 액체 혼합물의 밀도냐. 그럼 고체일 때는 어떠한 특성이 있고 액체일 때는 어떠한 특성이 있고. 그것만 구분해서 여러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얘들은 엄청 많으니까 그 얘들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쉽지 않고요. 여기 봐요. 요 뒤에 실험 잠깐 볼게요. 실험. 뒤에 실험 보시면 요거 고체물에서 얻기.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죠? 끓임적 소금물. 여기 지금 보시면 소금물 실 끓어 나온다. 끓는 점이 높은 소금은 용액에 녹아있다. 끓여 나온 수증기는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즉 한 가지 물질만 얻을 수 있다. 됐지? 에탄올 가열곡선 100% 나온다고 했다. 1, 2, 3, 4에 어떠한 상태 변화들이 일어나고 지금 2번에서는 에탄올이 주로 나올 거고 3번에서는 미처 나오지 못한 에탄올이 나올 거고 4번에서는 물이 주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한 기본적 곡선의 의미를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밀도 차이에 의한 분리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고체 혼합물의 밀도 차이, 당연히 액체가 중간 정도 두 개를 녹이지 않으면 되겠고, 불변 깔때기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 즉 밀도가 큰 건 아래, 밀도가 작은 건 위에. 그리고 얘네 분리할 때 반드시 막에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 얘를 붙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연결콕을 살짝 열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딱 닫으면 되겠지. 왜? 천천히 떨어질 거니까. 됐지? 그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